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좀 일정이 생겼거든요. 바쁘신 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오래 사셨다고 사모님께서는 업체 결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이게 여성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친구들이 뒤통수를 많이 치는 경우가 알고 보면 남자친구가 애인이 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좀 일정이 생겼거든요. 하노이에 처음 와봤는데 한국이랑은 뭔가 다른 매력이 있네요. 하노이에서 유명한 성 요셉 성당이라는 데를 한번 와봤어요. 베트남 맥주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비어 사이공. 오늘 인터뷰할 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가게들이 좀 예쁜데요? 만났습니다. 바쁘신 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염치 없이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보내주신 씀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졌고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는 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오래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됐고 가이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도 해보고 베트남에서 주로 오래 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하셔가지고 사신 지도 오래 되시고 직접 겪으신 것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결혼하신 그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업체 결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이게 여성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업체용이 다 평범한 건 줄 알지만 여기 현지에서는 1%의 국민도 선택 안 하는 게 그런 결혼이에요. 1%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제가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가 그 국제 결혼 사업을 오래 해가지고 누구보다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와이프도 초반에 그 시스템을 듣고는 너무 놀랬죠. 이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런 반응이죠. 사실 지금도 이해를 못하죠. 저도 이렇게 베트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인 여성분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업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들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베트남 일반 여자분들이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 결혼은 일반 여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 친구가 국제 결혼 사업을 베트남에서 오래 하면서 저도 일도 도와주고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된 거지 사실 이런 시스템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베트남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친구분께서 이 국제결혼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혹시 어떤 일이었나요? 아무래도 이것도 사람 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뒤통수를 좀 많이 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업체로 말없이 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사람 관리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의 생활 여성분들이 알고 보면 현재 남자친구가 애인이 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아니 남자친구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얘기 안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자가 좀 돈이 있다 싶으면 대진행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한다 그러나요, 제 친구도? 있는 걸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뭐 진행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 그 지역에서 다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성인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있거나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앞으로 한국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할 남자가 따로 원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국제결혼 사업자들도 여성을 알고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받는 거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지내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지내면서 잘 숨기는 여자들도 있고 그거를 못 숨겨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되게 힘들어지죠. 아니 남자가 있는데 왜 결혼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각자 상황이 있겠죠. 혹시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직접 겪은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구가 국제결혼 사업하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하니까 그 손님들 들어오면 모시고 그 맞선장도 데려가고 그런 일들을 자주 도와줬거든요.
기숙사에 가서도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베트남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적이 좀 많았죠. 어떤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보러 왔는데 오늘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공항에서는 막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기숙사에서는 서로 자기 남편 욕하고 비꼬고 그런 거를 실제로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어떤 식으로 욕을 해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그냥 병이다 같다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 여자 못 만나서 이렇게 하는 놈들이다 뭐 이런 자기 남편을 서로 그렇게 같이 욕하는 거죠.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와, 그럼 이 결혼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거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여성분들도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좋은 업체란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좋은 업체라는 거는 요즘 보면은 나이 제한을 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5살 이상은 안 받는다. 그런 곳들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한국 가서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을 왜 두냐면 여성분들은 자기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안 받는 거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매칭을 해주려고 하면 여자들이 떠나요. 정상적인 여자들. 그러면 마마도 거기랑 거래를 안 하겠죠. 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입을 받는 사람들의 제한 같은 걸 두는 곳들이 제대로 된 여자들은 그런 쪽으로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5 이상의 분들은 아예 베트남 쪽에서는 업체도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한 6, 7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한 2, 3년 전부터 급속도로 한국에 20, 30대들이 많이 와요.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빨리 속성혼이라고 해도 호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45살 이상 그런 남자들을 매칭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못 받는 건데 여자들이 또 떠나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최근에 젊은 분들이 넘어오면서 좀 변한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간혹 40 후반이 됐든 50대 초반이 됐든 무조건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거의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의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베트남에서도 부모들이 절대 그런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나이 차 많이 나게 이런 결혼을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는. 그럼요. 애 낳고 제대로 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정말 뭐 재벌이다. 그러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국제 결혼에 오시는 분들이. 그럼 베트남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 곳이 계속 없어지고 있네요. 있다 해도 엄청 위험하겠네요. 젊은 분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업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업체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나이를 극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는 나이 차이 극복 지금도 잘 해서 만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다 업체가 아니라 연애 결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사모님이랑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뭐 아이들 낳으시고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신 그런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진심이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그런 시간이 중요한데 업체 스타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 사업 때문에 많이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 업체에서 보여주는 영상은 그 시작할 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래 잘 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오래 잘 살려면 제가 국제 부부를 살아보니까 처음에 서로 다른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겪어야 돼요. 근데 업체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영상에 좋은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한 업체에서 결혼 시작해서 5년 뒤에 잘 사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 10%도 안 될 거예요. 결혼한 비율 중에. 근데 시작은 행복하게 누구나 찍을 수 있죠. 결혼식까지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문제가 제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도 애 낳고 그럴 때 문제 생긴 사람들도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제 주변의 정상적인 가정처럼 한 가정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겨내고 오래 가야 되는데 업체 결혼은 오래 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고편. 이번에는 제 영상을 최근 거부터 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 첫 영상부터 봐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왜 운영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잘 아시겠지만, 영상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최근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